자기야, 전화 좀 받아봐, 얼른. 급해. 집에 큰일 났어. 빨리 확인하고 연락 좀 줘. 아, 미안. 회의 중이라 지금 봤어. 무슨 일이야? 집에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거야? 형이. 응?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왜? 형이 죽었대. 뭐? 차에서 혼자 그랬다나 봐. 그래서 지금 엄마 쓰러지시고 난 장례식장이랑 뭐랑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당신이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갈게. 당연히 가야지. 주소 남겨주면 바로 갈게. 나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고 있어. 어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최대한 빨리 갈게. 어머님, 집엔 잘 들어가셨죠? 범수 씨가 모셔다 드렸다고 하던데. 아니 뭐 들어오긴 잘 들어왔다만 우리 첫째 생각이 나서. 내 팔자야. 자식 앞세운 부모가 무슨 낯짝으로 고개 들고 산다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 큰 집에 이제 나 혼자 덜렁 남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아휴,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당분간만이라도 너희 집에서 지내야겠어. 네? 저희 집이요? 첫째랑 살던 집에서 첫째 보내고 살려니 도저히 못하겠어. 일단 범수 씨랑 얘기해 볼게요. 어차피 몇 달 있으면 너 애도 낳을 거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럼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할 거고 한 1, 2년만 같이 사는 걸로 하자. 나 마음 좀 괜찮아지고 니들 애 낳아서 어린이집인가 뭔가 보낼 수 있을 정도 되면 서로 그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 있어? 무슨 얘기? 집에 모셔다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왔는데? 아니, 나한테 연락 왔는데 합가하자고 하시는데. 아, 그래? 뭐 나쁠 거 없지. 아까 집에 갈 때부터 그러시긴 했어. 형 없이 혼자 그 큰 집에서 살려니 벌써부터 무섭다고. 괜찮을까? 엄마 집 팔아서 들어오시면 뭐 생활비든 뭐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생활 더 편해지는 거고. 당신 좀 있으면 출산인데 장모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애 봐주기 힘드시다며. 회사 복귀하려면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남보단 엄마가 낫잖아. 그건 그런데 우리 엄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사람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 일단 알겠어. 조금 더 생각해볼게. 애미야, 얘기 다 들었다. 아이고, 잘 생각했다. 내가 니들 애 낳고 나면 애도 봐주고 하마. 네? 저 그냥 생각해본다고 한 건데. 그게 그거지 뭐. 허락한 거잖냐. 아유, 당장 내일 들어가마. 아유, 그러려면 짐부터 싸야겠네. 부동산에 집도 내놓고 바쁘다 바빠. 애미야, 어디니? 저 아직 회사예요. 할 일이 남아서 퇴근 조금 늦게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아유,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지 뭐냐. 그러고 보니 우리 첫째도 비빔밥 참 좋아했는데. 올 때 비빔밥 재료 좀 사오너라. 저 두어 시간은 더 있어야 갈 텐데. 1층 상가에 슈퍼 있으니까 거기서 사오시면 돼요. 아주버님 생각에 입맛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휴, 내 팔자야. 뭐 어쩔 수 없지. 바쁘신 며느님 둔 내 죄지. 알았다. 죄송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양수 터진 것 같은데 어디야? 바로 올 수 있어? 알았어, 바로 갈게. 10분이면 도착할 거야. 출산 가방 싸놓은 거 있지? 그거 챙기고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수고했어. 아까 분만실에서 정신 없어서 제대로 못 봤을 것 같아서
내가 사진 찍어놨어. 진짜 힘들었어.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 엄마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한테 연락 안 했어? 어머님 집에 안 계셨어. 누구 만난다고 나가셨는데? 아,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엄마 보고 싶다. 장모님한테도 연락드려야지, 당연히.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고생했어, 우리 여보. 진짜 고생했어. 우리 딸 애 낳았다며?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엄마, 이제 어른 됐네, 진짜로. 우리 딸 닮은 딸이라며. 벌써부터 손녀 보고 싶어서 너희 아빠는 아주 안달이 났어.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힘들었어? 아유, 하늘이 아주 샛노랬지. 그래도 너 키우면서 늘 행복했어. 너도 그럴 거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맨날 툴툴거리고 신경질 부려서. 아이고, 이제야 철들었네, 우리 딸. 몸조리 잘하고 있어. 오늘은 보니까 차가 없고 내일 버스 타고 올라갈게. 응. 얘, 너 몸 풀었다며? 네, 어머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애 낳는 게 뭐 쉬운 줄 알았니? 산후조리는 어떡할 거야? 네? 지난번에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나한테 맡길 거면 용돈이라도 줘야지. 맨입으로 맡기려고? 네? 아, 네. 당연히 수고비 드려야죠. 그래도 며느리고 손녀니까 내가 많이는 안 바라고 한 200만 줘. 품질 좋은 미역도 좀 끊고 소고기 사다가 미역국도 끓이고 하려면 그것도 적은 거야, 사실. 네? 200이요? 거의 제 월급 전체인데? 그럼 생판 모르는 남한테 돈 갖다 바쳐가면서 산후조리 맡기든가. 너도 내가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걸? 안 그래? 아, 네. 그럼 200 주는 거지? 그런 줄 알고 나 쇼핑 먼저 한다. 이왕이면 병원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가 와. 너무 빨리 퇴원하지 말고, 알았지?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나 화장품이 다 떨어졌어. 이것 좀 네가 주문해줘라. 인터넷인가 뭔가 그걸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며?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원래 내 나이 되면 이 정도는 발라줘야 되는 거야. 첫째 보내고 아직도 상심하는 시애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네 산후조리도 해줄 건데? 아, 네, 사드릴게요. 그래. 엄마. 우리 딸.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합가한 거 잘한 걸까? 응? 갑자기 왜? 아니, 분명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상심도 크고 우울하다고 하셔서 합가한 건데 요즘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집에 있는 날이 없어. 맨날 놀러 다니시고 이젠 나보고 화장품까지 사오라는데 글쎄 그게. 아유, 네 시어머니 아들 보내놓고 벌써 마음 다 털었네 뭐. 얼굴에 저 고급 화장품 바를 정신 있는 거면 상심이고 뭐고 다 지나간 거야. 헐, 너희 시어머니 이제 다시 분가시켜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뭐 애도 봐주신다고 하고 애 어린이집 갈 수 있을 때까지 1, 2년만 같이 살자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같이 살지 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래, 엄마는 우리 딸 믿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예미야. 네, 어머님, 어디세요?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어. 근데 그것보다도 너 돈 언제 보낼 거니? 네? 무슨 돈이요? 내 수고비 말이다. 200이요?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매달 줘야지.
네? 매달이요? 내가 네 딸 봐주잖냐. 원래 애엄마가 봐야 되는데 내가 대신 봐주는 건데 당연히 매달 수고비 줘야지. 그리고 산후조리야 내가 200 받고 해줬지만 애 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 50 더 올려줘야겠다. 아, 당연히 네 돈만 써야 되는 거 알지? 행여나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쓸 생각은 말아라. 네가 애를 못 보니 내가 대신 봐주는 거니 당연히 네 돈을 써야지. 어머님, 저 한 달 월급이 270이에요. 250이면 거의 제 월급을 달라고 하시는 건데. 애 보는 게 어디 보통 일이냐? 아무튼 매달 오늘 이 날짜에 내 통장으로 250씩 보내라. 오늘부터. 알았지? 여보, 어머님 말이야.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아니, 어머님이 오늘부터 매달 250씩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떡해? 뭘? 아니, 250을 어떻게 드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려고 모아놨던 돈이며 뭐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달 250은 감당 안 돼. 근데 갑자기 웬 250? 몰라. 어머님이 애엄마가 애 봐야 되는데 대신 봐주니까 250 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말이 안 될 게 뭐 있어. 어? 엄마 말이 맞지 뭐. 당신 힘들지 말라고 엄마가 대신 애 봐주는 건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아니, 내가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같이 애 보는데. 그리고 솔직히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님보다 내가 애 더 많이 봤어. 어머님 맨날 놀러 나가시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하셔가지고 엄마도 형 그렇게 보내고 적적하고 심란해서 그렇겠지. 네가 엄마 좀 이해해. 엄마가 전문 베이비시터는 아니잖아. 아니, 전문 베이비시터가 아니라서 맨날 놀러 다니시는데 돈은 전문 베이비시터만큼 받아야 된다고? 아, 진짜.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넌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럼 그냥 엄마가 달라는 대로 드려.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애한테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만데. 그건 네가 휴직 끝나고 벌면 되잖아. 뭐? 아무튼 엄마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 지금 바빠.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저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아이고, 나 6층 할매랑 꽃구경 나왔는데 뭐 한두 시간이면 가니까 애 그냥 두고 나가라. 바쁘면 내가 금방 갈 테니까. 네? 어떻게 그래요? 아직 돌도 안 지난 애를. 그럼 수면제라도 먹여서 좀 채워놓든가 그럼 되잖아. 아무튼 난 집에 가려면 한두 시간 걸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내보내. 갑자기 뭔 소리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애 봐주신다고 합가해서 한 달에 250씩 받아가면서 단 하루도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어. 그러면서 뭐? 애한테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나가라고? 아,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엄마를 내보내라 말아야. 너도 진짜 노답이구나. 뭐? 내가 진짜 그동안 꾹꾹 참았거든? 애 안 보고 놀러 다니는 거, 애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주는 거, 다 보고도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싶어서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다. 애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무서워서라도 같이 못 살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엄마를 어디로 내보내. 형 보내고 상심도 큰 양반을. 넌 지금 저게 상심이 큰 모습으로 보이니? 아, 몰라. 엄마랑 알아서 풀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래? 어머님 안 내보낼 거면 내가 나갈게. 이혼하자. 뭐? 이혼 소리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나 지금 진짜 많이 참고 있어. 난 안 참는 걸로 보이고? 내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혼 소리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 게 과연 그냥 하는 소리일까? 어떡할래? 이혼할래? 어머님 내보낼래?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아이씨, 진짜. 누가 이혼하자면 못할 줄 알고? 너만 참으면 온 집안이 평화로운 걸 맨날 이사다를 만들면서 뭘 잘했다고 이혼 타령이야?
해! 하자고! 이혼! 좋아, 이혼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어디 네 엄마랑 둘이 오순도순 잘 살아봐. 벌써 양육비 3개월 밀린 거 알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 법대로 해서 너 감치라도 시킬 거니까 그거 싫으면 양육비 당장 입금해. 아, 너 이런 애 아니었는데 변호사가 시켰냐? 이것들 아주 돈 벌려고 혈안이 됐구만. 뭐라는 거야? 넌 네 새끼 먹고 자고 입고 할 돈도 안 보내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아무튼 양육비나 보내라. 아, 알았어, 알았다고!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손녀 데리고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 좋지. 어디 갈까? 너 이혼한 지 1년 지나고 요즘 그 녀석 걸음 많은 거 보면 내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려. 공원 같은 데 가서 걸음마 연습이나 같이 하게. 좋지. 아, 요새 너무 행복하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 걸렸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마자 우울증이 싹 나? 신기해 정말. 그래,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야. 엄마는 네 행복이 제일 우선인 거 알지? 응. 여보, 미쳤어? 어디다 대고 여보래? 누가 네 여보야? 왜 그래, 무섭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괜히 입 털다가 욕 먹지 말고 술 처먹었으면 그냥 자라. 나 술 안 먹었어. 제정신이야. 그럼 돌았어? 미친 거야 결국? 왜 연락질인데? 우리 다시 합치자. 애를 위해서라도. 내가 최근에 들은 중 가장 웃긴 소리네.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하자니까 신나게 콜 하면서 도장 찍은 게 1년 전이야. 벌써 잊었어? 나 진짜 진심이야. 엄마도 그냥 시골 이모네로 보냈어.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일도 없고 엄마도 서울 올라올 생각 없대. 나도 엄마랑 살아보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우리 그냥 다시 합치자. 싫은데? 내가 왜? 그러지 말고. 어머님이 멀리 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이혼할 당시에 나 진짜 우울증 심했거든? 근데 이혼하자마자 싹 났더라. 근데 나보고 그 지옥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라고? 내가 미쳤냐? 그리고 무엇보다 너 지금 만나는 여자 있잖아. 그런데 지금 뭐? 다시 합치자고? 와, 진짜 뭐 이딴 새끼가 다 있어? 그 여자도 시모랑 합가하자니까 도망갔나 보지? 그건. 지 마누라 우울증 걸려 죽겠다고 그렇게 울며 읍수할 땐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죽어도 살아도 지 엄마만 위하던 효자놈이 혼자 딱 1년 모시니 죽겠나 봐? 야, 이 아가리 효자 새끼야. 쫓아가서 네 뚝배기 깨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으니까 잠이나 자라. 왜 그래?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나 이렇게 변하게 만든 거 당신이야. 몰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니까 변한 나랑 합칠 생각하지 말고 꺼져 그냥. 하랴, 예원 엄마. 지 마누라 지 새끼 하나 못 지키는 게 꼴의 남자라고. 아휴 진짜. 야, 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안 그럼 다음엔 네 회사에다가 소송 걸 거야. 양육비 자꾸 안 주면 월급에서 아예 떼고 주는 방법이 있다더라고.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라.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 남편은 밤만 되면 저에게 합치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캡처하고 녹음한 뒤 전 시어머니에게 보냈죠.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러고 있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아주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만들 테니 말리든 혼을 내든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전 시모는 역시 죽일 듯이 발광해댔지만 지랄하지 말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지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전 남편도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더군요.
지금은 양육비도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고, 저는 최근에 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우리 딸과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듬직한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 해요. 이제는 정말 행복에 겨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게.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야. 결국 당신 월급은 그대로인 거지? 아마도 그렇겠지. 요즘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이네.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줄일 생활비도 없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지 말았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리자. 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살던 차라리 전세 대출을 조금 받던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인 줄 알기나 해. 결혼할 때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나도 그렇게 무리해서 안 샀을 거야. 그래, 알겠어. 돈 이야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요즘 싸우게 되는 것 같네. 당장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것도 아니라서 당분간은 아껴서 써보자. 당신 친구들 중에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한 500만 원이라도 빌려오면 몇 달 동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나도 이미 생각해봤지. 근데 내 친구들도 다들 힘들어서 만나면 다들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 다니는 놈들이나 장사하는 놈들이나 여윳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있는 놈들은 오히려 더하다니까? 그렇지 뭐. 돈은 있는 놈들만 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한 푼이 아쉬운 거고. 일단 최대한 아끼면서 버텨보자.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회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주말에 일용직이나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한번 알아볼게. 그걸로 얼마나 더 번다고 그래. 우리 당장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푼돈 벌어서는 해결도 안 나. 진짜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한다. 그렇게 돈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하던가? 아이 낳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랑 상의 없이 그만뒀으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애 안 낳는 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돈을 더 벌어와봐. 일단 애를 낳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조금 참고 기다리라니까? 내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노가다를 하던 뭐가 됐던지 하겠다고. 집도 팔기 싫다고,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좀 빌려와 보라고. 500만 원만 어디서 빌려오면 우리 몇 달은 문제 없다니까. 더 이상 나한테 돈 빌려줄 친구도 없어. 당신이 하도 돈 빌려오라고 해서 내가 친구들한테 돌린 전화만 수십 통이야. 이제 친구들이 내 전화 오면 받지도 않고 피한다니까? 그건 당신이 친구를 잘못 사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진짜 돈 나올 구멍 없으면 이번 달에도 적자를 면할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내년부터는 회사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잖아? 나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거야? 당신 노력하는 건 아는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결혼했어?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당신이 벌어오는 월급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거 알아? 몇 푼 안 되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쓸 때마다 막막해지는 내 심정을 당신이 아냐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월급 가져다 주니까 당신이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지? 나는 그 돈으로 어떻게든 쪼개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피 말리는 심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더 벌어온다고 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정 힘들면 집을 팔고 살림을 줄이면 되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소리마다 전부 불평불만뿐이지? 당신도 어디 한번 나처럼 맨날 집에만 들어앉아 있어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돈 생각이라도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나처럼 집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줄 알아? 지금 그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 마음에 안 들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하라니까? 집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니까 잡생각 난다는 게 나한테 할 소리냐고. 이게 왜 자랑인데.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생활비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살고 싶어.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벌벌 떠는 내 심정을 당신은 절대 이해 못한다고. 제발 내가 그래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너가 나가서 돈 벌어오면 내가 집에서 너 대신 돈 걱정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잡생각 난다는 소리. 내가 한 번쯤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고. 아, 됐다 됐어. 남자가 돈 벌어올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나한테 나가서 돈 벌라는 소리만 하지.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5년째. 모든 일은 2년 전 아내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시작되었어요. 맞벌이 할 때까지만 해도 매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꼬박꼬박 저축하며 살았었는데 부부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니 생활비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죠.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작년에는 집이 없어서 생활이 안정이 안 된다면서 아파트를 사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저축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았고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금 사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어디서 헛바람이 들어서 왔는지 대출받아서 오늘 집을 못 사면 앞으로 영영 집 없는 거지꼴로 살아야 한다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작년 11월에 우리 돈 1억 3천, 부모님 돈 7천을 빌리고 나머지 2억 5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5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인지 대출 갚고 나면 생활비가 늘 모자랐어요. 그래도 올해 초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잔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월급이 줄어드니 아내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도 또 적자야. 마이너스 통장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 진짜 친구들한테 돈이라도 빌려오던지 아니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밤새 대리운전해서 모자란 돈 맞춰놔.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는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이냐?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밤새 대리운전이나 하라고? 그놈의 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해 못하는 거야? 몰라? 나라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냐고. 돈 벌어서 가정 유지시키는 게 남편의 의무잖아. 매달 적자 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야. 아니, 나도 이젠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래.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오고 평일에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이라도 해봐. 다른 집 남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서도 집에서 아무 말 못하고 산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300만 원 벌어오면서 할 말 다 하고 살 수가 있어? 뭐라든 상관없으니까 200만 원씩 더 벌어와. 그럼 나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자. 뭐야? 지금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술 마신 거 아니지? 나 완전 정신 멀쩡해. 너가 몇 달 동안 돈 없다고 용돈 한 푼 안 줬으면서 내가 밖에서 술 마실 돈이 어디 있냐? 집에서 살림하는 거 힘들고 생활비 모자라다는 사람이 매일 낮에 배달음식 시켜먹고 나한테는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주면서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밤새 돈이나 더 벌어오라고?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이유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자꾸 돈 벌어오라고 해서 삐진 거야? 알겠어. 바가지 그만 긁을 테니까 당신도 그만 진정하고. 대신 친구들한테 빌리는 게 좀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500만 원 정도는 당신이 이야기하면 빌려주실 거 아니야? 이 집 살 때 빌린 돈 7천만 원이나 갚을 생각해.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야. 미쳤어? 우리 샀을 때보다 시세가 5천만 원이나 떨어졌다고. 지금 팔면 원금도 못 건져.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너랑 이혼할 거니까 이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 감정적으로 애처럼 굴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갑자기 이렇게 이혼한다는 게 어디 있어. 늦기 전에 당신 필요한 짐부터 챙겨.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부동산에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집 팔아서 대출 갚고 부모님 돈부터 갚고 나면 남은 돈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맞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 살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제가 급하게 금매로 내놓다 보니 3억 8천 정도의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남아있는 은행빚 2억 4천 정도를 정리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을 갖고 났더니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혼만큼은 못 해주겠다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3천 줄 테니 도장 찍으라고 해서 겨우 합의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하고 초반 3년 동안 같이 맞벌이하며 살기도 했고 제가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짜리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살던 25평 아파트보다 훨씬 편하고 아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돈 벌어오라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미처 모르고 살았어요. 비록 시간도 잃고 아내 때문에 돈도 많이 잃었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재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이에요. 남들처럼 억대 연봉 버는 직장은 아니지만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저 혼자 일해서 먹고 살면 별다른 일 없어도 저축하고 취미생활 즐기며 살 수 있거든요. 왜 진작 이런 행복을 몰랐을까? 왜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려고 그 고생을 했을까? 지난 5년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다시 친정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젠 돈 벌어다 줄 사람도 없으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돈 벌어오라 친구한테 돈 빌려오라고 바가지만 긁지 않았어도 호구처럼 평생 월급 봉투 가져다 줬을 텐데 어쨌든 이제 와서는 성격 더러운 아내에게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덕분에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하은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 우리 벌써 7년 만이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참 신기하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이 뭐야, 나야 지섭이. 계정을 바꿔서 모르는 건가? 네? 나라고, 최지섭, 네 전남친. 아, 그게 아니구나. 사랑스러운 네 남친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나? 잠꼬대는 침대에서 하시죠. 용건이 없으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니지. 용건이 있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뭔데?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해서. 뭐? 어때? 귀가 솔깃해지는 용건이지? 어딜 봐서? 어? 내가 28살이었을 때 3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는 좀 그래 라면서 갓 20살 된 신입사원으로 갈아탄 게 누군데. 아이 뭐 그때는 나도 아직 어렸잖아. 나보다 5살은 더 많은 네가 할 소린가 그게? 남자랑 여자의 나이는 개념이 다르다고. 남자가 30살 되면 딱 남자다울 때고 여자가 30살 되면 다 늙은 거지. 그럼 왜 다시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건데? 나는 지금 벌써 35살이나 되었는데? 설마 내가 28살에서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 톡톡 쏘는 매력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럼 이제 용건 다 끝난 거지? 아니, 왜?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고 그럼 얘기 끝이잖아. 아니 잠깐만. 간만에 연락된 건데 좀 더 얘기 좀 하자. 난 그럴 여유가 없는데? 아, 뭐 어때서. 가끔은 나와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에 기댈 필요도 있지 않겠어? 말하는 거 너무 역겹네. 헐, 너무해. 그래 뭐 그런 성격도 다 하은이의 매력이었지. 토 나와. 아, 근데 하은이 너 나랑 헤어진 후에 부서 이동했지? 서울 본사로 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사실 나도 너랑 헤어지고 나서 새로 사귄 애랑 서울로 올라왔거든. 아는데? 그래? 당연하지. 그때 나 니들이랑 같은 층에 있던 옆부서 사람이었잖아. 그 신입의 이름이 수아라고 했나? 너랑 수아가 서울 가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잡고 부장님한테 사직서 내는 모습이 마치 니네 주변에 무슨 꽃밭이라도 펼쳐지는 것 같았어.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나 보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추워서 빙하기라도 왔나 보다 싶긴 했지만. 그렇구나. 그게 부러워 보였다니 뭔가 좀 미안하네. 난 지금 디스하는 건데? 그 정도로 나를 못 잊고 계속 생각했다는 말 아니야? 너무 상식 없는 행동이라서 뇌리에 박혔을 뿐인데? 상사한테 사직서 내면서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인간이 너네 말고 또 있을까? 그때는 아직 어렸으니까. 당시에 33살이었는데 그게 과연 어려서 한 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 그냥 지나간 일은 좀 봐줘. 나도 그 후로 많이 성장했다고. 안심해도 돼. 아니, 네가 현재 어떤지는 내 관심사가 아닌데? 삐지지 좀 말고. 근데 보면 또 네 특유의 톡톡 쏘는 부분이 참 매력적이긴 해. 그렇게 삐지는 모습도 참 귀엽거든. 그래서? 응? 결국 뭘 하고 싶은 건데? 뭐가? 벌써 7년이나 지났고 네가 내 나이를 이유로 걷어찬 거였고 나는 지금 35살이잖아. 근데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게 너무 어려도 매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얘기가 전혀 안 통하거든. 그리고 가치관이나 경제관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더라. 그러셔? 수아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생긴 남자가 좋대. 나 같은 아저씨는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걔 지금 27살이지? 그리고 너는 40살이고. 하긴 나이로 보면 체력이 서로 안 맞는 조합이긴 하네. 뭐 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쪽팔린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너랑 다시 사귀어줄까 생각한 거야. 우리는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잖아. 무엇보다도 넌 이제 35살이라서 홍기도 꽉 찼는데 혹시 결혼 못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데없이 다시 사귀자고 한 거야? 너한테 있어서는 매우 감사한 제안 아니야? 여튼 그럼 이건 얘기된 거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주소 알려줘. 왜? 왜긴 오늘부터 같이 살려고 그러지. 나 이미 결혼했는데?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도 돼.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여기서는 솔직하게 받아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우리가 떨어져 있던 7년이라는 세월이 마음에 좀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그냥 뜨겁게 하룻밤만 같이 보내도 싹 다 날아갈걸? 진짜 변함없이 역겹네.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니까.
자, 하은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계속해서 마음속에 나를 그려왔던 그 달달하고 애절한 마음을 지금 나한테 말해주지 않을래? 더러워. 어? 진짜 진심으로. 하은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니,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네가 혼자서 멋대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리 하은이가 35살이어도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다가 늙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이제 나는 그럴 걱정 안 해도 돼. 괜찮아. 안 괜찮으니까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잖아. 응? 솔직해주자, 우리. 아니, 아까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던 건 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데? 에? 무슨 말이야? 35살이나 되는 여자를 데려가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7년씩이나 됐으면 당연히 그 사이에 연애도 했을 테고. 요즘 세상에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가 대부분인 걸 모르는구나? 아니, 그래도 솔직히 쭉 내 생각만 해온 너는 예외잖아. 그게 문제라고. 뭐가? 내가 언제 쭉 네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응? 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아니, 그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딴 건 헤어진 순간에 다 끊어졌구만 무슨.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나 이미 오래전에 결혼했어. 웃기네. 애도 벌써 셋이야. 진짜? 애도 있어? 셋이나? 이건 또 반응하네. 아니, 대체 왜? 나를 좋아하면서 왜 다른 남자랑 애를 만들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제발 좀. 너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헤어진 시점에서 난 완전히 너를 놨어. 거짓말.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너를 만날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 머리에 든 꽃밭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아니, 말이 돼 이게? 나 살 집도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실은 회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 생각보다 취업이 안 되더라고. 근데 수아는 한 달 정도 지나더니 나름 일자리도 찾고 아직 젊어서 그런 건지 서울 와서도 금방 적응도 하고 뭔가 나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니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더라고. 그니까 즉 네 여자친구한테만 일 시키고 정작 너는 집에 틀어박혀서 밥만 축냈다는 소리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좀 너무 직설적이다. 쉽게 말해 방구석 폐인이라는 말이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항상 뭐든 너한테 유리하게 포장해서 말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일할 생각도 없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 폐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자기 미래의 위기감을 느끼고 너를 버렸다는 말 아니야? 어떻게 보면 7년씩이나 함께 해준 것도 대단하네. 아니, 그래도 넌 이제 나이가 40이야, 이 사람아. 뭐? 나이 40 먹고 직장도 없는데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건 대체 뭐야?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본가 가서 살면 되잖아. 7년 전에 일 그만두고 서울 간다는 거 반대하셔서 싸우고 영 끊었단 말이야. 그럼 직장이라도 좀 구해보든가. 근데 일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무슨 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나이 먹은 아저씨가 그러고 있을 여유가 있어? 아니, 그래도 당장 잘 것도 없는데 어떡해. 아, 맞다. 당분간 니네 집에서 지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낸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화내면 나도 같이 빌게. 그럼 되지? 주소 알려줘. 누가 재워준대? 응?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 그래도.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아니, 왜? 결혼하면서 남편이 살던 고향으로 이사 갔으니까. 진짜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애초에 헤어진 전 여친한테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직장이라도 알아봐. 그 후 7년 전에 헤어졌을 때도 머리가 꽃밭으로 가득했던 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었지만 설마 한층 더 심해져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최지섭은 본가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에 대해 대체 어떻게 말했는지 그의 어머니가 제 본가까지 찾아와서는 지금도 지섭이 좋아하는 거면 좀 만나달라 라고 울며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미리 사정을 들었던 아빠가 지섭이의 망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섭이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그대로 체육교사 출신인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육체노동 알바를 중심으로 스파르타식 근성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진짜예요? 진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나 이혼해. 아랫돌이 간수도 뭐 짐승 같은 새끼랑 더는 못 살아. 내가 그런 꼴을 보고 사느니 그냥 이혼녀 딱지를 달고 말지. 아니, 아휴, 어쩌다가 밤낮 없이 수발 들면서 뼈 빠지게 도와줬더니 쓰레기 새끼가 지 사업 좀 잘 된다고 이제 바람을 피우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니, 그 사업도 형님 친정에서 사업자금 대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 저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못 그럴 텐데요. 이미 쓴 돈 추잡하게 돌려달라기도 그렇고 그냥 버렸다 치려고. 앞으로 못 보겠네. 내가 그래도 동서 많이 좋아했어. 늘 싹싹하고 성실하고. 알지? 도련님은 착한 사람이니까 바람 같은 거 안 피우고 동서 속도 안 썩일 거야. 잘 살아. 행복하길 진심으로 빌게. 아주버님, 아니, 당신 형 말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쓰레기 같아. 당신도 얘기 들었지? 들었어. 그 개쓰레기 새끼. 나도 진짜 상종하기도 싫어. 어떻게 형수님 같은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을 피우냐? 형님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참나. 뭐 보나마나 돈 노리고 접근한 새파란 기집애 정도나 되겠지? 그런 게 딱 눈에 안 들어오나?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형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심지어 형수님보다 못생겼어. 형수님이 진짜 외모에 성격에 다 갖춘 분이었는데. 뭐? 와, 진짜 당신 형 돌았구나. 얘 둘째야. 내 어머니, 네 아주버님 재혼한단다. 그런 줄 알고 곧 상견례 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네? 아니, 이혼한 지 이제 2달이에요. 근데 벌써 재혼을 한다고요? 형님 생각해서라도 최소 1, 2년은 있다가 해야죠. 아이고, 난 모른다. 지가 좋다는데 어쩌냐? 죽고 못 살겠다는데 결혼시켜야지. 아휴, 어머니, 조강지쳐 버리면 진짜 큰일 나요. 적어도 형님 생각해서라도 1, 2년은 있다가 재혼해야지. 이게 무슨...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이미 허락 다 했는데. 네 말 때문에 어프라는 거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잔말 말고 상견례 준비나 잘하고 있어. 여보,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직접 보니까 더 어이없지? 아주버님은 어떻게 그런 여자랑 바람이 난 거야? 아니, 말하는 거 하나하나 진짜 싼티나고 행동도 무슨 예의는 쌈 싸먹었나. 게다가 그 여자 엄마도 똑같잖아.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구나. 나도 진짜 답답해 죽겠다. 형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 미친놈, 발정이 났나. 아니, 형수님 두고 뭐 하는 거야? 형수님 같은 좋은 분 두고 저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저러다 나중에 후회하지. 아휴, 내가 형님이었으면 진짜 자존심 상해서 돌아버렸을걸? 차라리 어리고 이쁜 애면 몰라. 어디서 매주 같은 걸 주워와가지고. 매주. 일단 너무 열내지 말고 차차 지켜보자. 웬만하면 안 부딪히는 쪽으로 해봐야지. 알았어. 이봐, 동서. 누구세요? 참, 나 몰라. 형님이잖아, 형님. 형님? 형님, 번호 바뀌셨어요? 아닌데? 혹시 메시지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뭐래. 진짜 열받게 하네. 어제 만났잖아. 네 형님 될 사람이라고. 네 시아주버님이랑 결혼할 사람. 아니, 근데 왜 반말을... 아니, 그럼 동서 될 사람한테 존댓말 하리? 내가 나이도 많은데? 됐고,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이신 거 알지? 아직 식은 안 올렸어도 내가 맏며느리나 다름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챙겨드릴 거거든? 네, 뭐 그러세요. 그럼 저는 좋죠. 신경 쓸 것 없고. 무슨 소리야, 신경 쓸 게 없다니. 아니, 시집와서 첫 생신이니까 당연히 생신상 직접 차려드릴 거고, 뭐 장소도 본인 집에서 하신다니
제가 신경 쓸 게 따로 있나요? 얘 좀 봐라. 웃기네. 내가 장소 제공하면 노동은 동서가 해야지. 내가 이 나이 먹고 시집살이 할 거면 결혼을 왜 해? 네? 잔말 말고 그날 4시간, 아니 5시간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해. 뭐라는데 5시간이나 먼저 가요? 그리고 어디서 하는데요? 어디라니? 우리 집이라니까? 그니까 저희 아주버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봐라. 말 웃기게 하네. 아니, 당연히 동서 아주버님 집이지. 거기가 당연히 우리 집이지. 내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인데. 나도 곧 들어가서 살 거야. 살림 먼저 합치려고. 네. 그리고 음식 리스트는 내가 생각해놨거든? 소갈비찜이랑 잡채, 신선로, 구절판, 오색전, 두루치기. 어머님이 약밥 좋아하시니까 약밥도 좀 만들고, 동서가 하고 싶은 거 서너 가지 더해서 그 정도면 되겠지? 네? 그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장은 받으실 거죠? 그리고 재료 손질도 좀 해두셔야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미리 받으면 재료 시들거려서 어디 먹겠니? 오면서 장 봐와. 재료는 무조건 1등급으로만. 알지? 그리고 나 유기농 아니면 안 먹으니까 무조건 유기농으로 사오고. 알았지? 네, 시간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누구처럼 집에 있지 않거든요. 야,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그리고 너,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왜 형님이라고 안 부르냐? 띠꺼워? 네가 띠꺼우면 어쩔 건데? 형님이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모셔라. 시집살이가 뭔지 알고 싶지 않으면. 알겠어? 와, 나 진짜. 왜? 아니, 그 여자 말이야. 진짜 짜증나네.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서 내가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형이랑 바람핀 그 상간녀? 그래, 그 여자. 아니, 그 여자도 사치지. 그년 말이야, 그년. 아니, 자기도 봤잖아. 어제 내가 5시간이나 먼저 가서 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하고 나 혼자 다 했는데 음식 내갈 때만 쏙 나와가지고는 음식 하느라 힘들었다는 둥 지가 다 한 것처럼 구는 거 가짜나서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무슨 연기학원이라도 다녔나? 진짜 형수님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 아니, 내가 내공 챙기자고 한 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음식하는 동안도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알아? 당신을 괴롭혔어? 간도 안 한 거 지가 처먹고는 싱겁네 어쩌네 지랄하다가 나중엔 짜다 달다 시다 지랄 발광을 하면서. 아니,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구만. 상간녀 주제에 어디서 형님 노릇을 하려고. 진짜 짜증나. 그랬어? 진짜 미친년이네.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지 왜 형님이라고 안 부르냐고 부르라고 지랄지랄 하는데 오기 생겨서 더 안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준다면서 계속 개소리 하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켜? 와, 나 진짜 못 참겠어. 참지 마.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들이받아버려. 욕을 하든 머리채를 잡든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취급 받으면서 참지 마. 나 당신 그런 취급 받으라고 데려온 거 아니야. 알았지? 역시 내 남편. 알았어. 일단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봐야겠다. 그래. 어머니. 그래. 네가 웬일이냐? 어머님, 생신상 그거 다 제가 차린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 안다. 속기는 무슨. 아신다고요? 내가 널 모르니? 먹어보니까 딱 네 솜씨드만. 아니, 근데 어제 그걸 그냥 두셨어요? 뭘 말이냐? 그 여자, 아니, 그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 분 말이에요. 자기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마사지라도 받으러 가야겠다느니 생전 처음 해보는 고생이라느니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돈까지 뜯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냥 두셨어요? 아닌 거 아시면서? 에휴, 지 딴에는 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 텐데 그 정도는 귀엽게 봐줘야지. 생각해봐라. 이제 막 시집 오는 앤데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니? 그 마음 너도 알잖아. 같은 며느리니까. 아니, 어머님,
그럼 저는요? 저는 무슨 그림자예요? 제가 뒤에 숨어서 일은 다 하고 앞에서 생색은 그 사람이 내고? 아유, 어차피 네가 한 건 내가 다 아는데 뭔 상관이냐. 왜? 너도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어? 돈 줄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저 진짜 못 참아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형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간녀 주제에 형님이랍시고 자꾸 거들먹거리는 것도 못 보겠어요. 아이고, 네가 참아라. 네? 제가 왜요? 왜 저한테만 자꾸 희생을 강요하세요, 어머니?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너만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운데 왜 나서서 풍파를 만들려고 들어?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 식구인데 그냥 좀 보듬어 주자, 응? 그리고 너도 좀 큰애 말도 틀린 거 없다. 형님이라고 부르고 깍듯하게 좀 대해. 그래도 이 집안 맏며느리인데 대우는 해줘야지. 안 그럼 못 배웠단 소리 듣는다 너. 어머님, 원래 그게 시집이라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야. 제발 성질 좀 죽이고, 알았지? 재수씨.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요즘 좀 힘들어해서. 네? 집사람이요? 누구요? 이혼한 형님이요. 아님 그 상간녀요? 좀 그렇네요. 상간녀라니. 이제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비꼬는 거 좀 불쾌하기도 하고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니 비난이나 조롱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뭐 그렇죠. 재수씨가 이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힘들어하죠. 딱 봐도 알겠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겠을지. 아니, 아까부터 누가 뭘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저랑 시작이 좋지 않았던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죠. 재수씨가 이 집안 선배잖아요. 전 할 만큼 다 했는데요. 그 사람한테 형님이라고도 안 부른다면서요.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제 와이프면 당연히 재수씨한테는 형님이 맞는데. 참나. 이젠 아주버님 시켜서 별소리를 다 하네요. 아, 네, 뭐 형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으면 100번, 1000번이고 해줄 수 있죠. 그때 진심으로 형님이라고 생각은 못하겠네요. 재수씨랑 옛날 그 사람이랑 친했던 거 알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잖아요. 좀 힘들어도 새 사람도 좀 챙겨주세요. 가뜩이나 이제 막 시집와서 힘들 텐데 동서끼리 의지가 되면 좋잖아요. 저기 아주버님, 엄밀히 따지면 아직 두 분 식도 안 올렸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냥 예비 형님일 뿐이라고요. 근데 뭘 벌써부터 이렇게 싸고 도세요? 결혼하면 뭐 얼마나 더 하시려고. 아니, 재수씨.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았고요. 같은 말 계속하는 거 별로니까 알았다고 전해주세요. 사람 좀 그만 들들 볶으라고. 아니, 재수씨. 재수씨! 이봐, 동서. 네, 형님. 에이, 진짜. 그 점 좀 안 찍을 수 없어? 볼 때마다 짜증나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콕 집어서 점까지 찍어야겠어? 그렇게 형님 소리가 듣고 싶다길래 한 글자 한 글자 힘줘서 불러주는데 뭐가 또 문제죠? 이만큼 확실한 게 또 어딨어요. 안 그래요, 형님? 아우, 진짜. 됐다, 됐어.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 어머님 댁 가야지? 가야죠. 설마 그쪽도 가요? 설마는 무슨. 식만 안 올렸지 이미 며느리인데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말인데 응? 지금 검색해도 이 정도면 명절엔 2배는 걸릴 텐데 동선의 차 좀 같이 타고 가자. 네? 저희 차를 타고 간다고요? 아니, 그렇잖아. 길은 길대로 막히고 기름값도 비싼데 굳이 차 2대로 움직일 필요 뭐 있어? 한 차로 같이 타고 가면 되지? 2사람 힘든 것보다 그냥 한 명만 힘든 게 낫잖아. 뭔 소리예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추석날 니네 차 타고 같이 가자고. 우리 남편 운전하기 힘드니까. 원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모시는 거야. 윗사람. 그리고 아주버님이 운전하기 힘들면 형님이 교대로 하면 되죠. 뭐 기름값이라도 줄 건가요? 어머, 내가 운전을 왜 해? 나 면허도 없어. 그리고 기름값?
기름값이 왜? 아니, 동선회 차니까 당연히 동선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 그리고 가는 길에 우리 친정 있거든? 좀 들리자. 들어오란 얘긴 아니고 밖에서 한두 시간만 기다려. 엄마한테 인사만 좀 하고 나오게. 가는 길에 들르면 좋잖아. 와, 진짜 사람 열받겠는데 재주 있네. 보자니까 아주. 뭐? 야, 이 미친년아. 넌 내가 호구로 보이냐? 아님 내 남편이 호구로 보여? 뭐, 미친년? 인연이 돌았나? 그동안 내가 욕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이게 진짜 적당히 해야지. 이건 보자니까 끝도 없어. 어디서 막 굴러먹던 상간녀 주제. 공공재인 네 몸뚱아리로 우리 아주머님 꼬셔서 이날 이때까지 봤으면 조신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가짜는 형님질이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겠냐? 아직 한참 남았어. 니들은 운전하는 거 힘든데 우리 뭐 재밌어서 하냐? 그리고 설령 재밌어서 한데도 내가 왜 너 편하라고 널 태우고 네 친정이며 어머님 집이며 순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 아, 뭐 우리 친정 간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참나. 그럼 그냥 어머님 댁만 가. 그럼 되잖아. 아니, 가는 길에 잠깐 들리면 되는걸. 그거 갖고 되게 유세네. 아, 역시 상간녀라 그런지 참 생각이 없어. 양심도 없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지? 뭐? 아니,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너 같은 게 예비 형님질하는 거 더는 안 봐주겠다는 소리야, 이 미친년아. 어디서 되도 않게 예비 형님질이야.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부터 내가 진짜 벼르고 있었는데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굴러온 돌이 빠지나 박힌 돌이 빠지나 해봐? 난 자신 있거든? 아니, 무슨... 우린 추석 때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운전을 하든 기어오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진짜 입을 찢어버린다. 알았어? 참나. 어머님. 그래, 둘째야. 저 이번 추석에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 남편이랑 싸웠어? 그이랑 싸우긴요. 그이랑은 사이 아주 좋고요. 그 상간녀 보기 싫어서라도 저 못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왜 또 그래? 니들 싸웠니? 아니, 네가 좀 봐주고 보듬어줘야지. 이 집안 선배인데. 아, 왜 이렇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니? 제가 왜요? 제가 무슨 죄로요? 저한테 자꾸 그런 거 요구하시면 저 진짜 이 결혼 생활부터 다시 생각할 거예요? 저 이렇게 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렵게 저 시집 보내신 것도 아니거니와 저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니까 앞으로 저한테 형님으로 모시라는 둥, 아랫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라는 둥,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이혼을 하든 어머님을 안 보든 진짜 둘 중 하나는 할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저는 아주버님의 재혼 상대와 있었던 일을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예비 형님질을 한 거며 모든 이야기를 듣자 남편도 저의 행동을 이해했고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나긴 통화를 했습니다. 한참 언성을 높이다가 또 가라앉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결론을 냈죠. 남편과 저는 더 이상 아주버님과 그 상간녀 커플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앞으로 마주칠 일 없게 명절에도 당일날 두 사람 왔다 가면 저희는 그 다음날 와서 밥이나 잠깐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 다시 그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마주친다면 그 상간녀를 요절을 내든 아니면 제가 이혼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민수야, 잘 지냈어? 응? 나 은희야. 보이스톡 취소. 최민수, 답장 좀 해줘. 네가 왜 내 아이디를 알고 있냐? 건우가 알려줬어. 급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알려주던데? 아, 박건우. 이혼할 때 앞으로는 변호사 끼고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랬지. 이런 건 스피드가 생명이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 어? 아, 거기까지 이미 아는구나. 얼마 전에 일주기 지났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그게 왜? 뭐야?
왜 말을 안 해줬어? 돌아가셨을 때 말해줬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아니, 만약 말했으면 진짜로 올 수 있긴 했고? 왜? 네가 버린 지 다 까먹은 건 아니지? 특히 아버지가 너에 대한 분노가 장난 아니셨어. 첫손주라고 그렇게 아끼시던 서아가 알고 보니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였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런 사태를 만든 너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연락 안 했지. 그래도 중요한 일이잖아. 서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들도 있고 만날만 하는 건 사실이잖아. 중요한 절차라니? 몰라서 물어? 미안한데 전혀 모르겠어. 아, 유산 상속 말하는 거잖아. 뭐? 설마 모른 체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 에? 그게 너랑 상관이 있냐? 진짜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나 보네? 아니, 넌 애초에 상관없지 않냐고. 나랑 서아한테도 상속권이 있는데 당연히 알려줬어야지. 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아버님은 부동산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래도 몇십억 갖고 계셨잖아. 뭐 가족끼리 엠빵을 한다고 해도 액수가 꽤 될 거 아니야. 응? 얼마냐고. 뭐? 아, 왜 자꾸 뭐 먹어리는데? 아니, 넌 이혼했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수아도 내 애가 아닌데 상속 권리는 없지 당연히. 왜? 아버지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나랑 형제들 뿐이야.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속이고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봐야 그리 쉽게는 안 될걸? 속이려고 한 적도 없고 법대로 말한 거야 나는. 상속에 관해서 아버지가 딱히 유언을 남기신 것도 아니라서 법정 상속인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나랑 서아도 있는 거 아니냐고. 너네는 포함 안 된다니까. 방금 말했잖아. 나랑 형제들만 대상이라고. 너나 서아는 관련이 없어. 게다가 상속 절차는 이미 예전에 다 끝났지. 끝났다고? 미쳤어? 내 목 내놔. 서아목도 있을 거 아니야. 내놓으라고. 조만간 찾아갈 테니까 장난하지 말고 딱 준비해놔. 야, 답장해. 30분 후. 야, 은희야. 뭐? 방금 서아랑 호준 씨한테 연락해 봤거든? 뭐? 서아랑 호준 씨? 혹시 몰라서 예전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해뒀거든. 호준 씨도 사람은 참 좋은 분이니까 너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만 말했는데 바로 유산을 노린다는 걸 눈치채고 걱정해 주시더라. 노린다니 말을 해도 무슨... 서아도 벌써 중학생이더라. 지 엄마 안 닮고 올바르게 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게 뭐? 너 서아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새로운 남자 생겼다고 친부인 호준 씨한테 친권 떠넘긴 후로 거의 만난 적도 없다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우리는 상속 얘기하고 있잖아. 서아랑 호준 씨한테 들은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 호준 씨는 몇 년 전에 회사 설립해서 엄청 잘 나가고 있었다며? 근데 3달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고 그걸 알게 된 너는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 사람이 죽으면 너도 유산을 상속받을 대상이라고 멋대로 착각하고 명품 사재 끼고 마사지에 여행에 거의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빚졌는데 호준 씨는 무사히 퇴원했고 결과적으로 너는 빚만 줬었다며?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한테 연락해서 뭐라도 얻어낼 생각을 한 거겠지. 맞지? 그게 뭐 어때서? 다들 거 받겠다는데 뭐가 나빠? 말했잖아. 이혼한 아내는 상속의 권리가 없다니까? 뭐? 이 정도 상식은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냐? 아니 그럼 설마 나 돈 못 받는 거야? 아까부터 뭘 들은 거야 대체. 호준 씨와의 관계에서든 나와의 관계에서든 상속을 받을 시점에 배우자인 입장이 아닌 이상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대상이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 유산 상속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 거짓말이지? 내 빚은 어떡하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맞다. 민수야, 그럼 나랑 재혼하자. 뭐? 내가 아내가 아닌 게 문제라면 다시 아내가 되면 그만인 거잖아. 나 진짜 머리 좋다. 야,
조만간 거기 갈 테니까 혼인신고서 준비해놔? 난 이미 예전에 다른 여자랑 재혼했어. 뭐? 너처럼 재산만 따지면서 남자를 고르는 쓰레기 같은 여자가 아니야.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잠깐만. 우리 사이에 생긴 자식도 나랑 완전히 붕어빵이야. 아니, 말도 안 돼. 여튼 그런 줄 알고 이제 연락하지 마. 그 후 전처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하지 않는 게 좋을지 망설이면서도 그냥 놔두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답장을 한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대로 무시했다면 집까지 찾아와서 유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의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전처는 이번에는 호준 씨에게 재혼을 하자고 달라붙었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도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내분은 서아에게 있어서는 새엄마이긴 하지만 매우 좋은 분이라 원래 자식들과 전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잘 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저나 호준 씨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지 오래라 전처와 엮일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전처는 지금 빚을 못 갚아서 무서운 형님들로부터 도망만 다니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어머, 우리 강서방이랑 정현이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야, 먼 길 오긴 무슨. 근데 정희는 아직 안 온 거야? 오늘 늦는다고 하더라. 말 들어보니까 작업이 늦어졌다고 하는 거 있지? 근데 시댁에서 벌써 보내준 거야?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가서 전해드리라고 했어. 장인어른, 장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 지금 정인이 네가 임신했단 말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 10주 차라는 말을 들었어. 아직 갈 길은 멀긴 해도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레는 거 있지. 우리가 드디어 손주를 안아보게 됐구나. 강서방, 고생 많았어. 정인아, 너도 고생 많았다. 아이 임신하는 동안 많이 힘들 텐데 우리 강서방이 많이 도와줘.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 교육도 같이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해줄 역할이 많은 거 있죠.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사돈이 얼른 가라고 했던 거였구나. 그래, 우리 장은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뭘까? 아직 입덧은 없는 거야? 아직 없는 건진 모르겠는데 사탕을 먹어서 그런가? 아직까지 역하단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어. 근데 이게 태몽인진 모르겠는데 꿈도 꿨다? 반짝반짝 빛나는 개울가에 있는데 맛있어 보이는 복숭아 하나가 떠내려오는 거 있지? 어머, 딸인가 보네. 근데 사실 나와봐야 알긴 해. 난 호랑이가 안겨 들어오길래 남자인 줄 알았다? 근데 네가 태어난 거야. 우리 사위는 아들, 딸 중에 누가 태어나면 좋겠어?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긴 하지. 근데 이럴 게 아니라 같이 식사라도 해야지. 엄마, 가끔 엄마가 해주던 멸치랑 어묵볶음이 생각나더라. 먹고 싶은데 혹시 갈 때 해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혹시 엄마가 해준 거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설마 우리 딸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7개월 뒤. 여보, 왔어? 오늘은 어때? 산다리라 힘들지 않아? 출산 가방 다 준비해놨지? 당연하지. 당신은 출산휴가 신청했어? 아직 날이 정확하게 안 나왔잖아. 그래서 이번 달 중 언젠가라고만 해놨어. 일단 당신이랑 시간 좀 보내야지. 근데 당신은 괜찮아? 쉴 수 없는 직업이잖아. 나도 걱정이긴 해. 내가 육아휴직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솔직히 쉬려면 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커리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길어봤자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걱정이야. 아니면 장모님한테 부탁드려보는 건 어때? 장모님은 3남매 키워보신 경험도 있으시잖아. 그리고 용돈도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엄마한테 용돈 주고 돌봐달라고 하자고? 하긴 힘들면 얘기하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불편해하잖아. 괜찮겠어? 나야 엄마니까 상관없지만 당신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를 위한 선택인데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나나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긴 한데 요즘 농사 시즌이라서 힘들다고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 장모님은 집이랑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베이비시터를 쓰자. 3개월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후는 힘들 것 같거든. 그래? 한번 물어보고 말해줘. 결과가 어떻게든 나와야 우리도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고 있을 테니까 여분 씻고 와. 잠시 후. 응, 그래, 우리 딸.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엄마, 혹시 있잖아. 내가 출산휴가가 3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데 엄마가 와서 손녀 봐줄 수 있을까? 뭐? 엄마가 이 나이에 손녀를 보라고? 육아휴직은 못 내는 거야? 예. 육아휴직이 10개월 정도 나오긴 해. 근데 아이를 키우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통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주위 친구들 얘기만 들어봐도 그때 손이 가서 일부러 남겨놓는다고 하더라. 내가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경력 단절이 될까봐 무서운 거 있지. 혹시 엄마라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애만 딱 봐주면 되고 우리가 용돈도 줄 생각이야. 엄마는 어때? 용돈도 바라지 않어. 딸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시골에 있는 사돈한테 올라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네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른된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지. 알았어. 한 1년 정도만 일단 봐주면 될까? 나도 경력 쌓아서 재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노력해볼게. 엄마, 진짜 고마워. 엄마가 이런 말 들으려고 알겠다고 한 줄 알아. 이 나이에 용돈 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야. 너 좋고 나 좋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 부담 갖지 마. 알았어. 정말 고마워, 엄마. 잠시 후. 어떻게 하기로 결정났어? 장모님이 돌봐주신다고 해? 응. 일단 엄마한텐 1년이라고 말했고 손녀만 봐달라고 했어. 뭐? 그냥 봐달라고만 했다고? 신김에 반찬 같은 것도 해주면 좋잖아. 가정부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거였지. 반찬은 내가 퇴근 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땐 애기를 누가 보는데? 혼자 모빌 보고 누워있으라고 그래? 그거야 여보가 해주면 되잖아. 원래 육아는 공동이란 말 몰라? 퇴근하면 같이 아이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한데 집에서 보라고? 아, 그냥 주말로 만족하자. 어차피 애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당신이 업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 일정 기간 동안 제작하는 일이지만 난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여보, 말 서운하게 한다. 당연히 아빠니까 얼굴 많이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작도 쉬운 일 아닌 거 알잖아. 영상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골머리 썩는 줄 알아? 맞는 부금의 자막, 거기에 편집도 깔끔하게 해야 돼. 나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충분히 스트레스 받는 직종이야. 근데 오빠가 아무것도 아니란 듯이 얘기하면 난 서운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딸을 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솔직히 미안해. 용돈 얘기하는데 솔직히 얼마 줄 생각이야? 주말 빼고 평일이 22일 정도거든?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면 적어도 11시간을 여기서 봐주는 거야. 시급으로만 쳐도 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무슨 200만 원이야. 그럼 내 월급의 반을 쓰란 말이야? 그냥 용돈 겸 해서 50만 원 정도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챙겨줘야 돼? 이렇게 적게 줄 공리를 하면서 지금 엄마한테 반찬까지 만들어달라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니야? 장모님도 손녀 봐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굳이 돈 받고 해주셔야 되는 거야? 엄마였으면 돈도 안 받고 그냥 봐줬을걸? 그럼 어머님한테 봐달라고 해. 여기 와서 24시간 내내 사시면서 아기 봐달라고. 한번 표정을 봐봐. 그건 또 싫잖아? 여보도 하기 싫은 걸 나한테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2시간 멀리 있는 엄마한테 와서 몇 달씩 있어달라 할 수 없잖아. 근데 장모님은 집이랑도 가까우니까 훨씬 오시기 편하고. 근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줄은 몰랐네. 그럴 거면 그냥 베이비시터 고용해서 쓰자. 그래? 베이비시터 한 달에 급여 300은 나가는데 괜찮겠어? 말 그대로 당신 월급이잖아? 300만 원이라고? 뭐가 이렇게 비싼 건데? 신생아 돌보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남한테 맡기면 계속 홈캠 보면서 마음 졸이게 돼.
차라리 용돈을 더 올리는 건 어때? 50만 원은 인간적으로 너무 적지 않아? 아니, 올릴 생각은 없어. 싫으면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돌보든가. 여보! 여보, 당신 왜 그래? 지금 배 아픈 거야? 119 부를게. 몇 시간 뒤.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양수 터진 거래요.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아, 잠시 말싸움을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이고, 막달인 거 잊었어? 아이고, 우리 손주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 당신 그러다가 쓰러져. 여기 앉아있어. 금방 낳고 나올 거야. 엄마, 원래 이렇게 아파? 너 같으면 조그만 구멍으로 이따시만한 애가 나오는데 안 아프겠니? 아이고,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건강하게 태어나겠다. 잠시 후. 이제 일어났어? 몸은 어때? 아빠 죽을 것 같다. 근데 우리 딸은? 지금 신생아실에서 자고 있어. 어른들은 모두 가서 보고 있고. 자꾸 귀여운 거 있지? 건강하게 태어났다니까 다행이야. 뭔가 배가 살짝 작아지니까 어색한 거 있지. 이거 천천히 빠진다고 하더라.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가 화낸 거 미안해. 솔직히 그만큼 힘들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네가 낳는 거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아이까지 보라고 했네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 진짜 미안해. 아니야, 나도 감정적으로 대해서 미안해. 자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많이 서운했나 봐. 산후조리원으로 갈 거지? 일단 몸조리부터 하고 가자. 일단 휴식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하자.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중간에 아빠도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난 직장 가야지. 우리 예슬이 위해서라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 난 내가 하고 싶단 건 다 해주고 싶거든. 나 없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알았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 알았어. 여보 마음 알겠어. 우리 조금만 더 쉬고 아이 보러 갈까? 걷는 게 많이 힘들 거니까 휠체어 가지고 올게. 괜찮아. 아가 한번 안아봤거든. 그리고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이 앞에 계실 텐데 얼마나 복잡하겠어. 난 천천히 봐도 되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럼 얼른 갔다 올게. 그리고 일어났다고도 말하고 올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한 달 후.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 그리고 보금자리에 온 걸 축하해, 예슬아. 환영해줘서 고마워. 나 며칠 더 쉬려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 출산 후유증이 아직 안 사라진 거 있지? 생각보다 몸이 많이 지쳤었나 봐. 그럴 수 있지. 장모님, 정윤이랑 예슬이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 우리 공주님은 방에 들어가 볼까? 어머, 거실 하나가 운동장처럼 돼 있네? 원래 여기 TV 있지 않았어?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없앴어. 혹시나 아이가 걸음마 뗄 때 넘어지면서 부딪히면 어떡하냐고 하더라. 어차피 안에는 잡종사리밖에 없어서 위쪽으로 다 올렸지. 깔끔한 게 좋네. 우리 예슬이 헬미가 놀아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이 바들바들거리는데 역시 경험자는 남다른가 봐. 정말 대단한 거 있지? 장모님께 부탁드리기 잘한 것 같아. 엄마가 많은 팁을 알려주셔서 조리원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어. 응, 그래. 오랜만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까? 우리 딸이 뭐 먹고 싶어 할까? 엄마, 그럼 나 소고기 묵국 해주면 안 돼? 나 집에서 먹던 그 맛이 너무 그리운 거 있지. 사 먹으려고도 생각했는데 맑은 거라서 만족스럽지 않더라고. 오랜만에 엄마표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알았어. 엄마가 맛있게 하나 끓여줄게. 우리 딸이 해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럼 강서방은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사실 장모님께서 해주신 어묵볶음이 먹고 싶어요. 전에 정윤이랑 갔을 때 받아온 게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종종 반찬 만들어 놓고 갈게.
그럼 간단하게 장 좀 보고 올까? 엄마 내가 시켜줄게. 요즘엔 20분 만에 배달로 오는 거 있지?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 혹시 뭐 필요해? 그럼 이거랑 저거? 그래. 그건 2팩 해줘. 온 김에 내일 먹을 것까지 해놓으면 좋지 않니? 그러고 보니 내일부터 나오면 되는 거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라고 했나? 아직 3개월 정도는 괜찮아. 내가 집에 있을 거라서. 그 후에 부탁해도 될까? 그래. 내가 종종 들릴 테니까 몸조리 잘 하고 있고. 3개월 후.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기분이 이상하지? 난 좀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러고 싶긴 한데 나중을 또 생각해야 되잖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슬이 엄마가 보고 싶었어. 어찌나 순한지 옛날 너를 보는 기분이 들어. 너도 우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는데 말이야. 근데 강서방은 퇴근이 늦는다고 하니? 슬슬 올 시간은 맞아.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러지 않을까? 항상 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더라고. 나야 직장까지 도보 30분이라 걸어다니지만 그이는 경기권으로 나가서 더 그럴걸? 둘 다 고생이 많아서 어쩌니 해. 이번에 반찬 좀 만들어놨어. 너 예전에 미역 줄기 엄청 좋아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무쳐놨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건 계란장. 한두 개 꺼내서 밥이랑 비벼 먹으면 맛있어. 저건 간장게장이고. 엄마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단 말이야. 우린 예슬이만 봐줘도 좋은데 이런 고생까지 하면 어떡해. 이거 아빠가 보면 나 혼낼 수도 있다고. 혼내긴. 오히려 해주라고 용돈까지 주더라. 간장게장은 아빠 친구 통해서 사온 거야. 싱싱해서 숙성시켰다가 먹는 게 좋아. 진짜 잘 먹을게. 그이도 오면 좋아할 거야. 근데 청소는 좀 하는 게 좋겠더라. 혹시 공기청정기 들일 생각은 없어? 그거 고민 중이긴 해. 혹시 공기가 탁해? 지금 쓰고 있는 게 작단 생각은 들거든.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고 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먼지도 있어서 예슬이 기관지에도 안 좋을 것 같더라. 이번에 아빠가 예슬이 축하 선물로 하나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 뭐? 지금만 해도 충분한데 뭘 준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미안해서 못 받아. 언제 우리가 이런 거 해주겠어. 그리고 좋은 거라 필터 청소 같은 거 해줄 필요도 없어. 다 너랑 예슬이 건강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정 그러면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저녁 좀 사든가. 알았어. 고마워 엄마. 나중에 아빠한테도 전화해서 인사해야겠다. 아유 받았을 때 얘기해. 아직 사지도 않았어. 그게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다녀왔어. 정훈님 안녕하세요. 그래 강서방 왔나?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얼른 씻고 식사나 하지? 여보 왔어? 오늘 차가 많이 막혔나봐.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네. 네 장모님. 차가 많긴 하더라. 중간에 사고도 한 번 있어서 정체되는 거 있지? 피곤해. 나 씻고 나올게. 20분 후. 이게 다 장모님께서 하신 거예요? 단 3가지밖에 안 했어. 혹시 떨어지면 말하고 종종 해다 줄 테니까. 그럼 정인아, 엄마 내일 다시 올게. 엄마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냥 갈 거야? 얘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니. 오래 걸렸다고 삐질 수도 있어. 그럼 할머님 갈 테니까 예슬이 내일 보자. 그럼 강서방도 푹 쉬게. 엄마 조심히 가.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는 거 절대 잊지 마. 그래 알았으니까 걱정 말어. 엄마가 식사도 안 하고 가시니까 마음이 불편해. 먼저 밥 먹기 있어? 피곤한 걸 어떻게 해. 얼른 먹고 자고 싶은 거 있지? 이거 맛있다. 엄마가 여보 때문에 아빠 친구분께 사오신 거야. 그래? 근데 난 간장보단 양념이 좋은데. 다음엔 양념으로 사달라고 하면 좀 그럴까? 야, 근데 이거 솜씨가 셰프 같아서 계속 들어갔는데? 엄마가 음식 해주러 온 게 아니잖아. 나중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말해. 그전엔 말하지 말고. 정 그전에 먹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부탁해봐. 어머님도 전라도 분이셔서 음식 솜씨 좋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만큼 맛있진 않단 말이야.
일단 말은 해봐야겠어. 아, 그리고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엄마한텐 용돈 언제 드릴까? 한 달 가득 채우고 드릴 거야? 그럼 우리 월급날이랑 안 맞아서 제때 드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이 알아서 해. 말하면 보내줄게. 그럼 그렇게 할게. 식사 맛있게 해. 우리 예슬이도 맘마 먹자. 일주일 후. 여보,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로 부른 거야? 솔직히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긴 너랑 나랑 사는 집인데 왜 그렇게 간섭하시는 건데? 진짜 내 집인데도 숨이 콱 막혀서 못 살겠어. 엄마가 뭘 했어? 무슨 일로 그러는 거야? 글쎄, 오늘 오전에 전화와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청소 좀 하라고 하더라. 올 때마다 옷이 바닥에 있다고. 근데 그건 당신도 터치 안 하는 부분이잖아. 엄마가 봤을 땐 아니다 싶었겠지. 그리고 그건 내가 전에도 당신한테 언급한 적 있지 않았어? 나도 전에 옷 좀 바구니에 넣어달라고 했잖아. 근데 하도 안 해주니까 결국 열받아서 체념한 거지. 솔직히 지금도 여보가 그렇게 하면 짜증이 나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거야. 그럼 지금 장모님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냥 공간 자체를 인정해달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청소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혼자 그런 걸 다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예슬이만 봐달라고 우리가 그랬잖아. 나도 어머님 오시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 싱크대에 물기 있는 걸로도 한 소리 들었어. 그냥 그렇게거니 하고 넘겨주면 안 돼? 그리고 그게 어른 눈에 안 좋게 보였다면 고치는 게 맞는 거잖아. 왜 혼자 그렇게 열받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야 친엄마니까 뭐라고 해도 그렇거니 하고 넘기겠지. 근데 난 그 순간순간이 불편해. 게다가 오전에 일하는데 그런 이유로 전화하는 건 그렇지 않아? 그럼 내가 해결 방안 2가지 제시해줄게. 첫 번째는 당신이 입은 옷은 바구니에 넣어준다. 2번째는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터치 못하게 한다. 둘 중 뭐가 마음에 들어? 마음 같아선 2번째지. 난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선택하면 장모님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거 누리고 선택지 2개 준 거 아니야? 그럼 3번째 선택지도 줄게. 의견을 내봐. 그냥 2번째 해. 근데 말 좀 순화해서 해줘. 누가 알면 쏘아붙이는 줄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 거 있는데 음식 종류 좀 늘려달라고 하면 안 돼? 맨날 먹는 반찬만 먹으니까 점점 맛이 없는 것 같단 말이야. 어? 아니 그건 다른 문제 아니야? 엄만 그냥 우리가 일해서 바쁘니까 가끔씩 반찬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왜 가짓수를 늘려줘야 되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솔직히 용돈 50만 원이나 드리는데 반찬이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어? 말 바로 해. 엄만 우리 대신 예슬이 봐주러 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음식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그만큼 드리면 반찬 가짓수가 늘어도 될 것 같아서 그러지. 솔직히 어묵도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영 별로란 말이야. 이런 불만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그 정도도 못해? 그건 아니지. 정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머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 지금 3가지 해주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것도 손 많이 가는 일이야. 심지어 예슬이도 돌보면서 해주는 거잖아. 그거 되게 뭐라고 하네. 알았어. 그냥 이대로 삭히고 살면 되잖아. 금요일 저녁. 어머, 오늘 정인이 늦는다고 하던가? 회식이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전화 안 받아서 말 못했다고 전해달래요. 그래? 저녁은 밥만 퍼서 먹으면 돼. 그럼 난 가볼 테니까 예슬이 잘 돌보게나.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반찬 상태가 이게 뭐예요? 광수봐, 왜 그래? 반찬 상태라니. 아무리 어묵볶음 얘기를 했어도 계속 이것만 주는 건 문제 있죠. 전날엔 간장게장 같은 것도 사주시더니 요즘엔 콩나물만 묻혀주시네요. 이거 먹고 어떻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직장에서 기름진 음식 많이 먹는다면서. 그럼 집에서만큼은 나물 종류를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고기가 좋아요. 장조림 만들어주세요. 아님 하다못해 스팸구이 같은 거라도 만들어주시던가요. 진짜 상 볼 때마다 한숨부터 지어지는 거 아세요? 비워야 다른 걸 해주시니까 어떻게든 먹고 있긴 한데 진짜 참다 화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말하지 그랬어. 장조림이라고? 내가 내일 만들어줄게.
지금은 재료도 없잖니. 게다가 손도 많이 가서 지금 해주는 건 힘들어. 그리고 정윤이가 스팸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하나도 안 사놨고 말이야. 아, 그냥 배달시켜 먹을 거니까 치우고 가세요. 그리고 설거지도 해놓고 가시고요. 어? 그래, 그렇게 하지. 예슬아, 그럼 아빠한테 갈까? 장모님이 돌보셔야죠. 그걸 왜 저한테 시키려고 하세요? 장모님이 일 다 하고 가시면 그때 볼게요. 강서방, 듣다 보니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네. 내가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으로 보이나? 원래 예슬이만 보기로 한 거였어. 반찬이나 청소는 하기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잠시 해준 걸 갖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신 건 장모님이시죠. 기껏 해봤자 선물이라곤 저 공기청정기 하나. 아니, 적어도 스타일러나 건조기 수준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주워 먹을 수도 있겠는걸요? 장모님은 먼지 많은 공간에서 우리 딸을 돌본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겠어요?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일부터 가정부 구해서 애복이랑 집안일 하라고 하게. 지금 자네 행동은 정인이한테 모두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말해보세요. 근데 정연이 성격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혼하자고 할 게 뻔한데 딸한테 이혼녀 꼬리표 달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돈도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여튼 시킨 거 다 하고 가세요. 잠시요. 엄마, 왜 지금 가? 한참 전에 갔어야 되잖아. 그게 말이야.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 좀 하고 가는 길이야.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자주 밀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도 엄마 있다고 무신경하게 있지 말고 종종 닦아줘. 미안해. 내가 오늘 아침엔 바빠서 못하고 나왔어. 사위 시키지 왜 엄마가 하고 나오는 길이야. 내가 다 미안하잖아. 사위가 해도 어차피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했을 거야. 너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딸한테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진짜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어떻게 이런 복을 얻은 거지?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된 거 내가 엄마 집에 데려다 주고 와야겠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잖아. 그럴까? 엄마도 오랜만에 바람 쐬서 기분이 좋은걸. 우리 딸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하고 말이야. 우리 딸은 내일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난 엄마만 있으면 되는걸. 예슬이 더 잘하면 같이 여행 갈까? 바다 같은 데 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운전 연습 많이 해놓을게.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얘. 엄만 지금 이 순간도 좋아. 언제 손녀가 자라는 모습을 다 보겠니? 널 똑 닮아서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 있지? 부끄럽게. 난 예슬이 덕분에 엄마를 매일 볼 수 있어서 좋아. 사실 외롭긴 했거든. 그이랑 보내는 시간도 있긴 하지만 예슬이가 생긴 후로는 혼자 아이를 보고 있어. 그이는 게임하느라 바쁘고. 이럼 왜 나랑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정은아, 엄만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만약 힘들거나 하면 주위 눈치 볼 필요 없어. 우린 항상 네 편이 돼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렴. 고마워. 그거 꼭 기억할게. 그날 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앞에서 엄마 만났거든. 청소해주고 가셨다면서. 당신은 좀 도와드리지 그랬어. 방 안에서 예슬이랑 있느라 몰랐네. 다음에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는 건 어때? 예슬이 돌 지나면 해야지. 아직은 밖에 다니기 그렇잖아. 근데 진짜 깨끗하다. 장모님이 혹시 별다른 말씀은 안 했어? 아무리 손녀라도 애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내 주위만 봐도 아기 보다가 손목 다치는 분도 많아서. 혹시 우리한테 내색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 별 말씀 없었지? 그냥 청소하라고 혼냈어. 근데 여보가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사위복도 있나 봐. 근데 여보, 엄마가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용돈이 그만큼 적지 않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여건이 괜찮아지면 그렇게 하자. 알다시피 예슬이한테 들어가는 게 지금 많잖아.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한들 나중에 학교, 학원,
대학까지 생각하면 빠듯할 수밖에 없어. 당신도 일 쉬는 바람에 수익이 반토막 나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 장모님 용돈을 올리는 건 힘들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따로 챙겨주는 건 괜찮지? 우리가 거두는 거 외에는 터치 안 하기로 했잖아. 엄마한테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 그건 알아서 해.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충분히 힘든 일이라고. 당신 생각엔 안 힘들어 보이겠지만 이미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 안고 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아? 혹여나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 촬영 때문에 다른 지역에 1박 2일 가기로 했어. 엄마가 오겠지만 당신도 그만큼 신경 써줘. 알았어. 그럼 언제 갔다 오는 건데? 금요일에 갔다가 토요일에 올 것 같아. 그래, 예슬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금요일 아침. 엄마, 1박 2일이나 부탁해서 미안해. 오늘 그이도 일찍 온다고 하니까 집에 오면 바로 예슬이 넘기고 아빠한테 가. 알았지? 내일은 나도 일찍 오도록 노력해볼게. 걱정 마. 사위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아니? 내 마음은 안 놓이니까 그러지. 난 항상 우리 엄마가 걱정되는 거 알아? 이게 바로 딸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거야.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다녀와. 정현씨, 우리 이제 가야 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이 엄마입니다. 우리 애가 칠칠 맞아서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우리 팀 에이스를 항상 저희가 도움을 받네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정희씨, 우리 혜란씨도 데리러 가야 돼서 얼른 가야 돼요. 그러다가 다른 분들 먼저 오면 눈치 봐야 된다고요. 네, 갈게요. 엄마, 예슬아, 갔다 올게. 그날 오후. 오늘 날씨가 이래서 촬영이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일정 확인하고 있다네요. 이거 아무래도 밀려버릴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괜히 사고 날 바엔 밀리는 게 낫죠. 결국 밀렸네요. 2주 뒤로 잡혔대요. 그럼 장비 정리하고 우린 올라갈까요? 하른씨, 촬영 미뤄졌대요. 짐 챙기고 다시 올라갑시다. 이렇게 된 거 집 가서 서프라이즈나 해야겠네요. 1박 2일 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진서씨는 그런 거 자주 하시나 봐요. 이제는 남편도 그렇거니 해요. 오히려 오면 더 좋아한다니까요. 한번 정현씨도 그래 봐요. 남편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 봐야겠어요. 내일 간다고 했으니 아마 게임하다가 저한테 걸릴지도. 그럼 살짝 봐주는 거 알죠? 오히려 오해받는다니까. 네, 그 경험담 잘 기억해볼게요. 가는 길에 홈캠 봐야겠어요. 우리 예슬이 보고 싶다. 그날 저녁. 장모님 좋았습니다. 강서방 왔어. 상은 차려놨으니까 난 가겠네. 장모님, 전에 제가 말한 거 기억 안 나세요? 반찬 꼬라지가 뭐예요? 제가 월급 주고 있는 거 모르세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가시면 그 값어치는 하셔야죠. 자네 지금 날 그렇게 생각했나? 애초에 정현인 예슬이 봐주는 것만 얘기했네. 근데 고생하니까 반찬 가끔 해줬던 건데 고마움도 모르고 투정만 부리는 건가? 진짜 기운 빠지게 만드네. 솔직히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세요. 장모님은 앉아서 애랑 짝짝꿍 하면 50만 원이 생기지만 전 그거 벌리면 하루 온종일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주는 게 아깝다? 그럼 다시 가져가게. 그리고 난 더 이상 애 안 봐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할머니가 돼서 손녀 버리고 가실 거예요? 그럼 그러세요. 돈 벌 수단이 없어서 용돈 좀 드렸더니 이거 완전 날강도 아니에요. 솔직히 애 보는 거면 10만 원 정도면 되잖아요. 교통비만 있으면 되지. 강동기, 얘 미쳤어? 네가 정신이 나갔지? 너 지금까지 우리 엄마 이딴 식으로 취급했어? 당신이 지금 왜 와? 촬영 취소돼서 왔다. 어이가 없어서. 예슬이 보고 싶어서 홈팀 켰거든? 덕분에 우리 엄마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 있었네. 야, 엄마가 식모야? 네 밥 차려주려고 집에 오는 줄 아냐고. 예슬이 돌봐줄 사람 없어서 부탁드렸던 거잖아. 근데 뭐? 반찬 투정을 해? 내가 어이가 없어서 영상들 좀 둘러봤거든? 근데도 엄마한테 청소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놓고 나한텐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 이딴 말에 짓거린 거야? 야, 그거 범죄인 거 몰라? 왜 남을 몰래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네 치부가 들킨 게 쪽팔린다 이 말이네? 그럼 쪽팔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고작 50만 원 용돈으로 주면서 이딴 색색을 내는 거야? 내가 너 같은 놈이랑 지금까지 산 게 쪽팔린다. 너처럼 행동하는 놈이랑 죽어도 같이 못 살아. 이혼 준비나 해. 이혼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고작 이런 일 갖고 이혼을 언급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장모님 보고 오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 그냥 베이비시터 구해서 써. 이제 와서 그러라고. 그리고 넌 아직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화나는 건 내 엄마가 너한테 그딴 대우를 받았단 거야. 그래도 내 딸, 내 남편이라고 얼마나 신경 써줬는지 알아? 근데 넌 어떻게 행동했는데? 식모나 종처럼 대했잖아. 예슬이가 너희 어떤 면을 보고 잘할까 두려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떨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이혼 선언한 거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야? 아, 내가 함부로 행동한 거 미안한데 나도 이러고 와서 집이 개판인 거 보면 화나. 넌 아내로서 제 역할을 했어? 됐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그냥 우린 갈라서는 게 답인 것 같아. 네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예슬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예슬이 안 와. 우리 가자. 잠시 후. 엄만 그런 취급받으면서 참고 있었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흉을 보겠어. 그리고 강서방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원래 육아란 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게 나한테 표출돼서 그렇지 원래 심성은 나쁜 애가 아니야. 엄마, 원래 힘들 때 보이는 모습이 본성이라고 해. 나 때문에 엄마가 그런 일이나 당할 줄이야. 진짜 미안해. 난 이렇게 못 살겠어. 당장 이혼할 거야. 뭐? 그럼 예슬이는 어떻게 하려고? 아빠 없는 애로 살게 할 거야? 저런 사람을 아빠로 두는 것보단 나아.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 저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바르게 성장하겠어? 엄마도 그동안 당한 거 정리해. 난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 정나 조금만 진정해봐. 너 너무 흥분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날아간 건 아니야. 오히려 결단을 빨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엄마, 난 내 가족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남의 집 인간보단 엄마 아빠가 더 소중해. 그리고 충분히 예슬이 키울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근데 힘들면 꼭 말해야 된다. 걱정 마. 똑부러지는 유정연이잖아. 다음날 점심. 뭐 하자는 거야? 네가 여기 왜 와? 사과하러 왔어. 어젠 진짜 미안해. 당신이랑 장모님 가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됐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럴 생각은 없어.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 너처럼 상대방 배려해줄 줄 모르는 사람 아래에서 예슬이 못 키워. 이혼 소송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거 도장 찍어. 이건 이혼 소리잖아. 정말 나랑 갈라서겠단 거야? 그리고 이건 친권이랑 양육권, 면접교사권 포기하겠단 거. 예슬이한테 아빠 죽었다고 할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키울 거고. 예슬이 친부는 나야. 친권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 홈캠에 담겨있단 거 모르지? 아이 한 번 제대로 돌본 적 없더라. 맨날 서재에 들어갔잖아. 거기서 뭘 하는지 새벽에 기어 나와서 잠잤지? 난 새벽에 애가 울면 안고 달려야 됐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있니? 넌 그냥 예슬이한테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양육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이거 서명 안 하면 질질 끌고 가는 거고 소송 가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아? 독하다 너. 이렇게 내 존재 지워내겠단 거야?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네 집념이 무서울 정도야. 넌 그럼 엄마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적어도 당신보단 그렇다고 생각해. 예슬이 키울 만한 능력은 나도 있어. 오히려 당신보다 소득이 높지. 그리고 정서적인 기여도도 내가 높아. 모든 게 바닥인 너랑은 다르다고. 난 내 엄마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도 내 딸이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갈라서자. 위자료 양육비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랑 예슬이 인생에서 사라져. 아, 서류 서명 안 할 거면 연락해. 그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유정연, 너 이러기야? 그동안 살아온 정은 어떻게 할 건데?
난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모르겠네. 내가 그동안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나 봐. 네가 하는 행동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 근데 넌 아직도 네 잘못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네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으면 이럴 수 있어? 그냥 넌 평생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 집은 가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짐은 오늘 빼갈게. 바로 반차를 내고 짐을 다 빼왔어요. 집에 갔더니 텅 빈 공간 때문에 저녁에 전화 온 거 있죠? 딱 제 물건, 제 지인이 준 예슬이 물건만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빠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제 편이 돼주셨네요. 물론 혼자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지만 엄마랑 아빠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하는 애 아빠도 필요 없고요. 시댁 쪽에서 난리 나서 전화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네요. 그놈은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건지 저에게 얼마 후 서류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바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됐네요. 지금은 찾아올까 싶어서 친정도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가 그런 대우를 받는 줄도 모르고 좋아했던 게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론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할 생각이에요. 물론 제 선택에 대해 비난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 지금 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해볼게요.